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사 심찬우입니다. 우리는 문학은 상위권의 변수다 라는 큰 주제로 장장 5시간에 걸친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일전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 영상들을 모두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소주제 보기 문제의 본령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 예상컨대 제가 올려드리는 5개 영상 중 가장 핫한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 보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문학에서 출제되고 있는 보기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그 논의를 좀 모아서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제가 이제 내걸고 있는 나름의 캐치프레이즈가 수능 국어의 본질적 접근이기 때문에 보기 문제에 관한 본질을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이후에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명확한 본질적인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촬영합니다. 물론 이런 의견도 있죠. 보기 문제를 먼저 읽냐 마냐 이걸 뭐하러 논해, 그냥 뭐 도움 되면 읽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단순히 보기 문제를 먼저 읽어보자, 또 나중에 읽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한번 붙어보자, 뭐 반박시 네 말 다 맞고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장본인이 사실 저기 때문에 좀 웃긴 말이지만 나름의 책임감을 좀 가지고 제대로 된 학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밝히고요. 제가 여기 이제 소주제를 수능 문학에서의 보기 문제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보기 문제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되게 이야기할 것은 문학에서의 보기 문제겠지만, 독서에서 출제되고 있는 보기 문제도 끌고 와서 사실상 이 둘이 차이가 없다,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써놨는데요. 보기를 먼저 보았을 때 분명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수업 시간에 막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게 이제 가장 임팩트 있는 사실 내지는 맥락은 관계없이 결론만 자꾸 듣고 이야기가 이제 회자되다 보니까 입장이 조금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당연히 보기를 먼저 보았을 때 도움이 되죠. 도움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고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보기를 먼저 읽었을 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논하기 전에 보기 문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 이거를 좀 논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써놨죠. 이것이 비단 보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모두 다 문제를 먼저 보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독서에서는 이런 얘기가 잘 나오지 않는데 왜 문학에서만 유독 보기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할 사실 이견이라고 해봤자 저 혼자도 다른 의견인 것 같긴 한데, 여튼 왜 그러냐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문제 많이 풀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독서는 문제를 먼저 읽었을 때, 뭐 선택지를 이렇게 스캔해 본다든지 보기를 살짝 읽어봤을 때 우리가 기껏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문상에 등장하는 그 제재에 해당하는 소재들 정도? 이게 지금 공유결합에 대한 이야기구나, 개화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뿐 지문 전체의 맥락을 확인하긴 좀 어렵죠.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작품에 대한 정보가, 지문에 대한 정보가 독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더 직접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문학에서, 독서보다는 문학에서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전 여기에 좀 동의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뒤에서 쭉 근거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유가 있는데, 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독서에 비해 문학이 상대적으로 지문에 대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인 것을 두고 자꾸 뭐 평가원의 의도가 이런 게 있을 거다 저런 게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이 만들어지니까 제가 그거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기를 먼저 보았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기를 먼저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고 본질은 아니라고요. 제가 써놨지만 제가 막 수업 시간에 야, 너 보기 먼저 보면 죽는다 막 물론 농담식으로 한 적은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보든 안 보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 제가 수학은 잘 못합니다만 제가 수업 시간에 수학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막 야매로 푸는 걸 알려드리면 그게 이제 단순히 봤을 때는 도움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험장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석적이지 않은 풀이들은 항상 예외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는 것이 따로 나겠지만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먼저 보냐 안 보냐가 지금 이 논의의 핵심, 본질은 아니고요. 보기 문제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올바른 학습법을 취하고 실제 수능장 갔을 때 예외적인 상황이 나온다면 거기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영상의 전체 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이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보기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념, 널리 알려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또 어디선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래저래 주워 들어본 이야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인 것들 몇 개를 소개하고 근거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거라는 것은 당연히 지난 30여 년의 수능 역사 속에서 평가원이 출제했던 기출문제 7번의 실험평가, 그 다음에 너무 많아. 수능 문제랑 6월 9월 모의평가는 거기에 예비평가, 예비시행, 예시문항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베이스,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교과서, 그걸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뭐 쭉 봤을 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어디서 주워 들어본 이야기들이죠. 뭐 또 명확한 의도가 뭔지 확인할 거고, 보기 문제가 2개가 출제된 적이 있고, 또 뭐 작년 수능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 기준 가장 빠른 것이 25학년도 수능이기 때문에 25 수능에서도 정을선전에 보기가 2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보기를 2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과거 비평문을 출제했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독서와 문학에서 출제되는 발문의 순서차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과연 평가원이 문학에서 보기를 먼저 읽으라는 의도일까? 요거 좀 정리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 이것도 안 보여드리면 섭하잖아요. 적용을 직접 해봐야죠. 그래서 제가 22학년도 수능 그리고 24학년도 수능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 2개를 들고서 보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선택 과목은 제외하고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독서와 문학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보기 문제,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겠지만 보기 문제가 일단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촬영하는 시점 가장 빠른 시험 기준에서 이게 25학년도 수능에 보기 문제였어요. 34번 간민가 세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8번에 나왔던 독서, 개화의 변천과 관련된 인문지문에 나왔던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문제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것을 말하고요. 당연히 3점짜리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형태가 이렇게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학습 활동으로 나온다든지 선생님과 학생의 질답으로 바뀐다든지 형태는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겠지만 물어보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보기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 일단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왜 출제하는지를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이제 평가원에서 발간하는 학습 방법 안내서예요. 제가 이제 매년 확인하고 있는 건데 뭐 사실 지금 여러분이 적용받으시는 15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와서는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거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재작년 6월 달에 소위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배제된 이후에 문구 몇 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거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실 때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편집자께 요청을 드려서
칠판에 쏘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화면에 보여주자. 이렇게 좀 진하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작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보이시죠? 보이실 겁니다. 중간중간 제가 이제 개입했을 때는 그 손이 잘릴 수 있어요. 뭐 보이시죠? 보이시죠? 손 잘리죠? 그죠? 이제, 직접 개입할 때는 다시 화면을 전환할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자, 여기 이제 평가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행동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4가지 행동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4가지가 아니라 5가지인데요. 위에 보니까 어휘 개념이 있습니다. 어휘 개념은 기본이죠, 여러분. 네가 토착 외구냐 오랑캐냐 지금 이런 걸 구분하는 수준의 행동 영역이니까 빼고, 사실적 이해,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이해, 사고, 적용, 창의적 사고, 이 4가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보기 문제는요, 이제 출제 근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밑줄도 그어놨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출제 근거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동안 평가원에서는 2가지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출제 방향 보도 자료를 언론을 통해 배포를 하고요. 매년 새학기 들 때, 그러니까 이제 수능 시행 계획이 발표되는 3월 정도에 학습 방법 안내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19학년도 수능부터는 출제 근거를 발표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이제 지금 세대는 잘 모르실 텐데, 그 당시에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막 여론이 막 평가원을 막 폭파시키기 직전까지 가니까 평가원에서 당시 이제 만유인력과 관련된 문제 31번 문제 실드를 치는 과정에서 야, 이거 교과 과정에 벗어나지 않아 라는 걸 말하는 과정에서 출제 근거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출제 근거는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기 문제들은 단순히 적용 창의적 사고만 묻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 추론, 그 베이스는 또 사실적 사고예요. 근데 주되게 물어보는 것은 적용 창의적 사고다라는 것이 출제 근거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 적용 창의적 사고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여기도 써놨죠. 적용 창의적 사고를 좀 세분화시켜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문의 내용을 쭉 읽고 보기의 새로운 사례에 적용한다. 2번째, 지문을 읽고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새로운 조건에 따라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여기서 창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무슨 뭐 스마트폰을 만들고 이제 그런 수준의 창의성이 아니라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새로운 조건에 맞춰서 지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독해 내지는 감상해보자 이 소리입니다. 이 내용은요, 문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서와 문학, 심지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적용 창의적 사고에 나오는 이 내용, 제가 이제 짧게 구체적으로 2개로 요약했잖아요. 이 2가지는 독서, 문학에만, 그러니까 문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까지도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제 한번 논의를 직접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먼저 지금 제가 알려드린 요 내용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될 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심찬우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 반복해 라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우리가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빌드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 A마을은 하고 사례가 나오고 있어. 우리가 앞에 봤던 보기 문제야. 가와 나, 이제 그 당시에 개화의 개념, 그 다음에 옌푸, 천두슈, 장준마이 뭐 나오는 그 내용들 기억나실 겁니다. 엔수들은 그 내용을 읽고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A마을에 대한 게 나왔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 시조에 나오는 형식적 특징을 보기를 제시해서 새로운 조건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지문에 나온 이 구절을 이렇게 감상해 볼 수 있니? 라는 것을 물어본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나 모두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물어본다 이 소리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제 독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며 글읽기 수업할 때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보기 문제를 풀 때는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물어본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그냥 머리에 갖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가시죠.
자, 이제 뜨거운 이야기들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보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릇된 통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통념. 제가 여기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놨죠. 왜냐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학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인 보기를 제시했다. 이게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들인데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실 첫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소주제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평가원에서 문학은 주관적인데 시험은 객관적이니까 시험에 문학을 출제하면 안 된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 형광펜 칠해놓은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보세요. 문학이라는 것이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이 현장 가서 감상할 수 없어, 공감할 수 없어, 강사인 나도 못해. 사람들마다, 감상자들마다 감상하는 게 전부 다 다르니까 평가원이 해석해준 대로 판단해야 돼. 평가원의 해석이 들어있는 것은 보기야.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야 평가원의 기준에 부합한 감상이 가능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보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평가원에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소주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감상자, B라는 감상자, Z라는 감상자가 모두 다르게 감상해서 문제가 생겼던 문제나 선지가 있으면 제가 가져와 보라고 했죠. 그런 건 없고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제 수능 문학이 무엇을 묻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소리고,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이 논리대로라면 보기가 없다면 어떻게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2018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이육사의 강 건너간 노래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없었고요. 비연계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상하죠? 혹시 비평문이 있기 때문에 감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으시겠죠? 그건 아니라고요. 어떻게 감상하죠? 또 보기가 없어도 감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보기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또 EBS가 연계된 EBS 교재에 있는 작품이 시험에 나왔어요. 연계가 된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EBS에서 어느 정도 관점을 다 확립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보기가 출제되는 문제가 있죠? EBS에서 이미 관점을 잡아줬으니까 그것대로 풀면 되는 것인데 왜 보기가 출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꾸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 하는 그런 자꾸 논의가 퍼지는 이유가 문학에서 보기를 대하는 본질적인 태도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이런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요. 문학은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보기를 통해 제시하니까 이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것이 정석이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말이 만들어져. 심지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보기가 예를 들어 이거예요. 보기가 작품의 내용이나 작가의 내용을 담고 있어. 먼저 읽고 들어가. 근데 또 이후의 시험들을 보니까 보기에 작가나 작품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먼저 보면 도움이 되는 보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보기가 있다. 또 예외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계속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 보기 문제의 본질은 이거다라고 제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보기 문제를 대하지 않고 아주 귀납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보기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말을 만들고 쓸데없는 논리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는 거예요? 평가원에서는요, 보기 문제를 통해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지 너한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아이고 학생들이 시험장 가서 문학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보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 보기 문제는 아마 여러분 처음 보실 겁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잖아요. 학력고사 세대는 제외하고 수능 시험이 처음 도입되었던 94학년도 수능부터 생각해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전에
그러니까 전신에 해당하는 것이 국립교육평가원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박도순 교수님 주도하에 수능시험이라는 것을 설계하고, 왜냐하면 그전엔 학력고사라는 것이 지식 암기를 주로 물어보는 시험이었다면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의 전환, 저희가 이거를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급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였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시험 제도나 체제를 바꾸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7번의 실험평가를 받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90년 12월 19일에 1차 실험평가를 보고 91년, 92년 각각 3번씩 해서 총 7번의 실험평가를 봤어요. 거기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 굉장히 많거든요. 벌써 글씨체 자체가 아주 좀 예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게 당시 실험평가에서 출제된 유일한 보기 문제. 다시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형태의 보기 문제를 뜻하는 거예요. 네모 박스를 줘가지고 출제한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보기에 해당하는 거. 요게 5차 실험평가에 나왔던 59번 문제입니다. 발문 한번 읽어보죠. 이게 발문이고 이게 보기고 이게 선택지라는 건 아시죠? 발문을 보시면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을 재해석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을 재해석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서 지문을 보세요. 그게 아니라 지문을 읽었니? 감상했니? 그럼 보기에 새로운 관점을 줄 테니까 그 관점에 따라서 지문을 다시 한번 감상해 볼래? 그 소리야. 교육과정마다 행동 영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물어본다는 맥락에서는 30여 년의 수능 역사 속 보기 문제가 모두 동일해. 다시 묻는다.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 것 같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성덕왕 때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되니까 먼저 들어가야지가 아니고 이 보기 문제의 본질은 지문을 읽어, 보기를 읽어, 그걸 바탕으로 위에 네가 읽었던 지문을 다시 해석해봐, 다시 독해해봐, 다시 감상해봐 그 소리야. 이해되시겠어요? 괜찮아요? 요게 실험평가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보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94학년도 1차 수능부터 96학년도 수능까지는 보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최초의 보기 문제가 수능에 등장했던 것은 97학년도 수능입니다. 다시 합니다. 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기는 가의 시를 해석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나와 다의 시어 중 그 당시에 이제 문학이 읽기 영역이 있었으니까요. 이와 유사한 해석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요. 이 발문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가시를 읽었니? 보기에 해석 방법을 하나 줄게. 그걸 바탕으로 다시 그 지문을 읽었니? 보기에 해석 방법 줄게.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나와 다에 적용해 볼래? 이 소리야. 이해됐어요? 다시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물어보는 것의 본질이 뭐라고? 지문을 읽고 보기에 새로운 사례에 적용을 한다. 또는 지문을 읽고 보기에 제시된 새로운 조건에 따라 지문을 다시 한번 독해 내지는 감상한다. 이게 본질이라고.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뭐 세뇌될 때까지 해야 돼. 그리고 너도 느낄 거야. 왠지 여기 이제 아까 실험평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보기 안에 뭔가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처음에 제가 전제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 먼저 읽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거 내가 이해한다니까. 아니, 흥분하지 않을게. 아니 근데 어디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흥분 안 할 수가 있지? 가라앉히고 다시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 심리적 안정감 오케이. 근데 문제를 푸는 정석적인 풀이는 그게 아니라고. 내 말 이해하지 그지? 자, 여기 이제 98학년도 수능이에요. 발문 보세요. 보기는 시, 가의 첫 연에 대한 해설의 일부다. 보기의 예시를 나에서 찾아봐. 무슨 말인지 느껴져? 가를 읽어. 보기에 가의 첫 연에 대한 해설을 제시했지. 이걸 바탕으로 나에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래? 그 소리야. 괜찮아요? 오케이. 자, 여기 2000학년도 수능입니다. 보기를 참조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가와 나를 읽었지. 그럼 보기를 참조해.
그랬을 때 가와 나에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감상해 볼 수 있니? 그 소리야 지금. 콜? 2004학년도 수능입니다. 건너뛸 거예요 계속. 보기의 관점에 따라 나를 해석한 내용이라 돼 있어. 느껴져? 내용 자체가 읽어봤을 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출제하는 본질이 뭐냐고. 또 해야 돼. 나를 읽어 새끼야. 나를 읽어. 보기를 읽어. 그럼 보기의 관점에 따라 나에 나온 이 구절이 이렇게 감상될 수 있니? 그 소리야. 그러니까 선지에 뭐라 돼 있어? 원근이 그림이로다 라고 지문에 나와 있거든. 그 구절 속 그림이라는 게 보기에 따르면 마음 안의 풍경이라고 볼 수 있겠니? 그 소리야. 이해돼? 평가원에서 해석해 주니까 거기에 따라 판단한다. 맞아. 판단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도 그렇고 과거 말하기, 듣기, 쓰기, 심지어 지금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모두 마찬가지야. 말하고 싶은 건 보기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냐야. 다 건너뛸게. 다 똑같은 소리야. 근데 결정타로 이제 작년 9월 모의평가에 나왔죠. 이문원 노종기. 문제 형태는 선생님과 학생의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오죠. 이문원 노종기를 다시 감상해볼까? 이 관점에 따라서 지문을 읽어. 보기를 읽어. 그 관점에 따라 다시 감상해봐. 그 소리야. 이해되지 그지? 앞에 뭐라 돼 있어? 뭐 이문원 노종기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런 거 이런 걸 중심으로 다시 읽어볼래?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묻는다고. 제가 원래 이렇게 PPT에 이렇게 흰색 화면 이렇게 띄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좀 지저분해 보여서. 근데 제가 이거를 그대로 평가원 시험에 나왔던 걸 그대로 캡처를 뜬 이유는 제가 이제 PPT를 만들면 좀 왜곡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품 그대로를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다시 정리하시죠. 문학은 주관적이에요. 시험은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현장 갔을 때 문학을 마음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감상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평가원에서 객관적인 기준인 보기를 제시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읽어야만 한다? 그건 아니라고요. 처음에 실험평가부터 시작해서 처음 문제가 등장했던 97학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보기 문제가 과목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문학, 비문학, 뭐 말하기, 듣기, 쓰기, 지금의 무슨 뭐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가리지 않고 보기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관되게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물어본다. 다시 한 번 더 두 가지. 지문을 읽는다. 보기에 나오는 새로운 사례에 지문의 내용을 적용해서 읽어본다. 괜찮아요? 그러면 보기의 이 내용이 지문 속 이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니? 요게 1번. 적용 창의적 사고에서. 두 번째, 지문을 읽는다. 독해한다. 감상한다. 보기를 읽는다. 보기의 관점에 따라서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니? 요렇게 감상, 독해할 수 있니? 그거예요. 가능하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명확해졌어요. 보기 문제라는 것은 결국 그 문제의 기준이라는 걸 확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통념이 또 보기를 보지 않으면 감상이 불가능하다. 절대 아닙니다. 가져오세요. 반박해보세요. 보기를 보지 않으면 지문을 읽을 수 없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감상 가능합니다. 다 감상 가능합니다. 이유는 써놨죠? 작품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고요. 여러분, 문학에서만 놓고 봅시다. 이거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모르실까요? 애새끼들의 수준이 어떤지 아신단 말이야. 물론 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서 좀 걸러내겠지만 작품의 수준과 범위가 교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작품만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수준의 작품을 내는 것이지 정말 이건 할 수 없어. 그런 건 출제하지 않아요. 특히 수능은요. 6월, 9월은 연습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수능은 그렇지 않아요. 이해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마 이런 분들 있으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 14학년도 9월 비형의 최인훈 선생의 광장 이런 거 있거든요.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순 없는 일. 뭐 기억나세요? 그 문구 나오는 거? 거기 보기 문제, 진짜 형편없는 보기 문제인데 그 지문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딱 감상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내고 문제를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지 않으면 감상이 불가능하다. 팩트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보기에 자꾸 미진한 본인의 실력을 감추고 보기에 사고를 위탁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문을 감상하는 데 힘을 실어보세요. 문학에 국한했을 때. 가끔 또 뭐 자서전들 쓰십시다. 이청준 선생 작품. 그것도 뭐 보기가 없으면 이해 못한다 이런 소리 하신 분인데 너 제가 학생들 의견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오르비 있으면서. 보기를 무조건 보아야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심리적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은 부정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보기를 보지 않으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보기를 보면 시간이 엄청 단축되고 그거 아닙니다. 보기를 먼저 보냐 안 보냐에 상관없이 시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요. 또 보기를 먼저 읽어. 잘 봐. 보기를 먼저 읽었죠. 지문을 읽어요. 다시 보기 봐요. 오히려 이게 더 시간 낭비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수능 문학은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를 제시한다. 여러분, 저도 미진하지만 별 볼 일 없고 비루한 인간이지만 저도 학부생 때 문학 전공했거든요. 수능 문학이랑 문학이 뭐가 다르죠? 대학에서 전공할 때 비평을 위주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대학에서 배우는 거랑 수능이랑 차이가 있다면 수능은 오지선다의 문제를 내기 위해서 텍스트를 낸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문학을 감상할 때 막 뭔가를 다 따지고 이러진 않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논리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수능 문학이랑 문학이 다르다. 그럼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텍스트, 수능 문학에 사용되는 텍스트는 문학이 아닌가요? 수능 문학에서만 물어보는 문학만의 뭔가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문학 감상에서 물어보는 문학의 어떤 그 느낌이 따로 있는 건가? 아닌데요. 아니 이거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뇌를 두 개로 써야 돼. 출제하시는 분은. 다시 수능 문학에서 출제하는 게 있죠.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문학 감상할 때 차이가 없다고는 말 못해요. 그런데 수능 문학과 문학이 다르기 때문에 보기를 출제한다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정리합니다. 문학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인 보기를 제시했다. 이것은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소리입니다. 전혀 아니고요. 보기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고자 하는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게 이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막 커뮤니티상에서 할 때 제가 막 참전해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그거 아니야 지금 싸워보자 막 반박시 네 말 다 틀리고 이걸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주된 층은 저희 수강생들이시기 때문에 저희 수업을 들어가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올바르니까 그걸 믿고 학습을 제대로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동의하시죠? 학습 방법 안내서에 나온 내용은 계속 제가 인용할 거예요. 수업 때도 인용할 거고 오늘 또 엄청 인용할 거야. 나의 뇌피셜, 심찬호의 생각, 주관이 아니고 제시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까도 얘기했듯 결국 보기 문제는 작품 전체의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문제의 기준입니다. 해당 문제의 기준. 그럼 봐봐. 다시 지문 읽기 전에 보기의 내용을 읽어. 그리고 지문을 읽어. 그대로 모든 문제를 푸는 형태가 아니고 지문을 읽고 보기를 읽고 그 보기에 따라 해당 문제를 푸는 거라고. 방향성 자체가. 이해하지 그지? 아주 입 아프다 야. 똑같은 이야기 계속해서. 이해되시죠? 해당 문제의 기준이다. 또 이 기준을 두고서 무슨 외제적 접근의 표현론이냐 반영론이냐 효용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보기라는 조건 아래 추가로 감상해보자 그 소리야. 그리고 보기가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는 개소리 좀 하지 마. 아니야. 근데 봐봐. 보기를 먼저 읽고 거기에 따라 지문을 읽어. 그 보기의 관점에 따라 다른 문제를 풀었을 때 진짜 문제가 생길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긴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야? 이후에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너 알 수 있니?
몰라요. 실제 그렇게 틀리도록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24학년도 수능에서 문학이 어디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고요. 정석대로 읽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야, 뭐하러 그래 말했었노? 보기 먼저 읽어도 아무 문제 없더만. 아이 참,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 이해되셨죠? 한 번만 더요. 보기 문제의 본령은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물어보는 것이지, 너한테 학생은 현장 갔을 때 이해를 못할 거니까 보기를 제시한다? 그거 아니다. 교수님 문제 내시다가 학생들이 문학 졸라 못해. 그러니까 보기 안에 내용을 어디까지 줄까? 이씨. 우리 비평문 얘기 좀 해야지. 비평문이라는 것이 시험에 등장한 최초는 17학년도 6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적용받으시는 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비평문이 나온 적이 없고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죠.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AB형으로 나눠서 출제를 했잖아요. 14학년도 수능부터.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AB를 통합하게 됐고, AB가 통합된 첫 번째 시험이 17학년도 6월 모의평가였습니다. 그때 동동, 그 다음에 가시리, 이걸 가지고 고려 소교와 관련된 비평문을 출제했어요. 잠깐 확인시켜드리면 이건 좀 다른 비평문이긴 한데 저희 생각하며 감상하기 위해서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것을 손 잘렸네요.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것을 비평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다시 돌아서 그때 문제는 비평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여기도 써놨지만 이제 19학년도 9월까지만 간 겁니다. 잠깐 역사를 설명해 드리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죠? 17학년도 6월 달에 비평문을 내봤더니 변별력 확보 지렸다. 그리고 나서 17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작자미상의 김연가모,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을 주면서 전기소설과 관련된 비평문을 엄청 길게 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배려하지 않은 거지. 애들 초토화 냈거든요. 너무 길게 냈다. 그래서 이제 17학년도 수능에 박경리 선생의 시장과 전장, 작자미상의 박시전을 내면서 전쟁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짝 물어봤던. 그리고 18학년도 6월, 그 다음에 9월 수능 쭉 가면서 19학년도 9월에 이제 딱 마무리가 됐던.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 비평문을 왜 출제하는 걸까? 아까도 보여드렸던 요런 양상. 재밌는 건 여기 지문, 이제 비평문의 내용이 쭉 있잖아. 공식 용어예요, 평가원. 마지막에 이제 A 섹터가 묶여 있습니다. 그럼 요 당시에 18학년도 6월 당시에 비평문을 출제하면서 제시했던 문제들의 발문을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26번, 27번이 재밌는 게 이게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조지훈의 고풍의상, 다의 이수익의 결빙의 아버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비평문의 가를 바탕으로 이해해보자. 여기는 A 섹터를 중심으로 이해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봐봐. 그 전에 보기 문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뭐니? 보세요. 그 전에 보기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이 보기 안에서만 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한 개 내지는 두 개 또는 세 개를 출제할 수는 있지만 이 보기의 관점 하나에 따라서만 문제를 풀도록 설정을 했었다고. 출제를 할 때. 이해돼? 이게 좀 아쉬운 거지. 왜냐면 15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면서 교과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실, 추론, 비판, 적용, 창의 모두 중시 여기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비판적 사고와 적용, 창의적 사고를 매우 중요시 여기거든. 교육과정이 이렇게 이행해가는 그 과정에서 좀 더 창의적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보기 문제 하나만 출제했을 때는 좀 요 관점 아래에서 한 문제만 낼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쉬웠던 거지. 그래서 비평문이라는 것을 제시해. 그러면 요 비평문 안에서 뭐 섹터를 설정하든 뭘 하든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나 작품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또는
다 작품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출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다시 예를 들어 이게 1번 문제라고 해봐. 말도 안 되지만 1번 문제 하나만 갖고 출제했다니까. 근데 이제 비평문이 들어오면서 1번, 2번 이렇게 문제를 2개를 낼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비평문의 초창기 형태였던 17학년도 9월 아까 얘기했던 김연가모와 이생규 장편을 출제했을 때는 비평문을 가지고 무려 5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비평문의 내용 일치 물어보고요.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작품 물어보고요. 밑줄 친 기억, 니은을 가지고 또 물어보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물어봤다고. 그럼 느낌 오지? 보기 문제를 5개 출제할 수는 없잖아? 그럼 너무 텍스트가 많아지고 복잡해져. 그러니까 비평문을 제시해서 해당 특정 대목을 섹터로 묶든지 밑줄을 치든지 하면 문제를 다양하게 이렇게 출제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15개정 교육과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용 창의적 사고가 강조돼. 이거를 이제 교과서 좀 읽어보신 분들은 컨버전스를 중요시 여긴다. 통합, 융합.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을 물어보는 교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출제를 계속 시도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독서에서 푸시는 인문지문 같은 경우 평가원이 엄청 강조하잖아. 주제 통합적 독서. 상호 텍스트성을 물어보는 그 지문과 문제. 보기 문제가 되게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간 것도 이제 이런 영향이, 그러니까 독서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문학에서도 이런 경향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발문이 이렇게 2개로 나왔던 거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 비평문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로의 적용, 활용을 원했던 것이다.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비평문이라는 것을 출제하는 것 역시도 학생들이 시험장 가서 문학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비평문을 통해서 어떤 관점을 제시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지만 비평문 역시도 보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 조건에 따라서 지문의 이 내용을 추가로 감상해보자, 독해해보자, 그런 의도라는 거. 가능하지, 그지? 자, 이번엔 2번째야. 그러면 비평문이라는 것이 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로 출제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평가원에서는 적용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좀 요리해 보고 싶을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보기를 2개로 출제하는 것입니다. 15개정 교육과정 들어와서 보기를 2개 내고 있는 건 아시나요? 그럼 그전에는 어땠는데? 비평문이 출제될 당시에 보세요. 비평문도 내고 보기도 내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17학년도 수능에서 학습활동 형태로 임장군전을 출제한 건 있어. 근데 그건 빼고, 그건 이제 핵심이 아니고 그건 비교 때문에 낸 거고. 실제로 비평문이 나오는데 보기 문제까지 추가로 낸 적은 없어. 왜? 과해지거든. 그럼 그 이후에는 비평문을 이제 내지 않고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 보기를 2개로 출제하는 식으로 바꿨다. 그럼 잘 봐라. 보기를 2개 출제하는 이유가 이제 너 대답해봐. 왜 그런 거 같아? 이거 봐. 지문을 읽어. 잘 들어. 지문을 읽어. 보기를 읽어. 그 보기에 따라서 추가 독해, 추가 감상하는 거 맞지? 그럼 보기가 2개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니? 보세요. 지문이 있지? A라는 보기에 따라 이렇게 독해, 감상 추가로 해봐. B라는 보기, 관점에 따라 지문을 이렇게 감상해봐. 독해해봐, 감상해봐. 라는 걸 요구한다고. 다시 한 번 더. 보기가 2개 나온다는 것은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물어보는 문제가 2개란 소리야. 지문을 읽고 A라는 보기 관점에 따라 해석해봐. 독해해봐. 감상해봐. B라는 보기 관점에 따라 지문을 해석해봐. 독해해봐. 감상해봐. 이런 소리야. 제가 이거를 심찬후 용어로 수업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기는 포신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해. 왔다 갔다 하네. 포신의 방향을 결정한다. 대포의 몸, 포신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걸 보기가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봐봐.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것의 배제, 소위 킬러 문항 배제와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한 시험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요게 그 당시에 이제 권오문의 한거 18곡 가에 출제가 됐고요. 나에는 이제 기취서행이라는 수필이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거야.
한거 18곡에 대한 보기에 다시 한거 18곡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우려해서 평가원이 보기를 제시한 걸까? 보기가 지금 1개, 2개가 나왔어,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한거 18곡이라는 것은 EBS 연계였고요. 그 당시 EBS 있는 대목 그대로 나왔습니다. 08 수능에도 한거 18곡이 나왔어요. 그 전에도 나왔고요. 한거 18곡 진짜 잘 나와. 궁금한 게 있어. EBS도 연계됐고 기출도 됐고 그렇게 주관적 해석을 요구하는 지문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기를 2개씩이나 줬을까? 가볼까? 이거 봐봐. 네가 한번 해봐. 여기 24번에 보기 한번 읽어봐. 네가 이거니? 그럼 여기 26번 한번 읽어볼래? 나는 빼고요. 어떠니? 무슨 차이가 있는 거니? 물론 내가 밑줄 쳤지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24번의 보기는 뭐야? 연시조라는 형식에 따라서 지문을 감상해봐 그 소리야. 괜찮아? 그 다음에 26번의 보기는 뭐야? 유학자 4대부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다시 감상해봐 그 소리야. 관점이 다르다고. 물론 한거 18곡은 연시조고 4대부가 쓴 거야. 이게 완전히 속된 말로 빡치기가 나서 충돌이 나서 완전 새로운 관점이야. 그게 아니고 봐봐. 지문을 읽었지. 지문을 읽었지. 지문을 읽었지. 24번 보기에 따라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작품을 한번 바라볼까? 콜. 그리고 26번 갔을 때는 4대부의 세계관, 고전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지문을 한번 바라볼까? 이렇게 낸 거라고. 잘 모르시는 분, 보기가 2개나 나왔네. 개꿀이야. 정보가 많을 것 같아. 다 읽어요. 근데 네 머리에 남는 건 뭐예요? 딱 하나 남겠죠. 뭐, 4대부, 자연, 뭐, 이 정도만 남아있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진짜 본질, 아니래. 이해되셨어요? 보기를 2개 주게 된, 비평문을 없애고 보기를 2개 보기를 2개 출제하게 된 것은 흥분하지 않을게. 기존의 비평문이 하던 역할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보기를 2개를 제시한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짜자. 이거 또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예민한 거 아시죠, 이런 거. 딱 제시해서 막 딱 해줘. 딱 이제 A라는 관점, B라는 관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보기는 해당 문제의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서 한 것이다. 요 안에서 이렇게 감사하죠. 이해되셨죠? 작년 수능에 나왔던 고전 소설 정을선전 한번 볼까요? 어때요? 모략을 중심으로 인물 간 소통 양상 파악해 볼래? 모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거기 맞춰서 지문에 있는 내용 한번 확인해 볼래?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면모가 드러나. 근데 일부 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됨으로써 당시 사회 현상을 비판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하지만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상층인 인물이 똥을 싸는 것으로 희화화됨으로써 어느 정도는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어 라는 측면에서 지문을 다시 볼래? 그 소리야. 보기가 2개잖아 지금. 쌤 미리 읽었어요. 모략이 있구나. 뭐 이런 소설이구나. 느낌은 또 갖고 가. 괜찮다니까 내 말은. 근데 뭘 하든 상관없는데 보기 문제의 본령이 그건 아니라고. 이해하셨어요? 심찬호가 보기 먼저 보지 말라는데 그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알고 얘기해. 알고. 알았어? 억울해서. F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해결됐네요. 보기 문제를 왜 2개로 출제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납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물어본다는 측면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묻는다는 측면에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오고 있고 그걸 역사적으로 출제되어 왔던 기출문제를 통해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가시죠. 요 얘기는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학과 독서의 보기 문제 발문이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문학과 독서에서 보기 문제 접근법은 다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게 독서에서 주로 출제되고 있는 발문의 형태고 밑에 나오는 것이 문학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발문의 형태야. 내가 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예외가 있기 때문이지. 아까 두 번째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거든. 야, 독서에선 발문이 이렇게 나오잖아.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독서에서는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읽는 거야. 야, 문학에서는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문학은 보기를 먼저 읽고 윗글을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우리 게임에서 말하는 개발자가 숨겨놓은 이스터에그 찾는 그런 시험인가요? 평가원이 애들이 보기를 먼저 읽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에 너무 대놓고 주면 그러니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순서를 딱 바꿔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발문의 순서는 독서 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놀랍지 않니? 이거 독서야 친구야. 23학년도 6월에 이렇게 나왔어. 봐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나를 이해하라고 돼 있지.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이거잖아. 그럼 독서에서도 보기 먼저 읽어야 되는데 왜 먼저 안 읽니? 더 놀라운 거 알려줄까? 24학년도 수능이야. 보기를 참고할 때라고 나왔어. 다시 아까 했던 우리 이 발문. 보기를 참고할 때. 보기를 참고할 때. 그러면 먼저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독서도 보기를 먼저 읽어. 근데 왜 독서는 보기 먼저 안 읽지? 이거 문학이야 정을선전. 윗글을 바탕으로라고 되어 있네. 다시 돌아가자. 윗글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거는 그럼 정을선전을 읽고 보기를 읽어야겠네. 내 말 지금 이해해? 더 놀라운 거 보여줄까? 이거 화법과 작문이야. 보기를 참고할 때야. 그럼 화법과 작문도 보기를 먼저 읽어야겠다. 근데 왜 유독 문학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게? 독서나 화작, 언매에서 보이는 보기는 지문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것에, 그러니까 말이고 지문의 전반에 지문에 적시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문학은 보기 속에 작품에 대한 내용이 그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문학을 먼저 읽는 게 도움이 된다 해서 출발된, 파생된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욕한 거 아니에요.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런저런 논리들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 발문에서의 방향성은 왜 차이가 나는 걸까? 자, 이제부터 우리 이제 편집자께서 요거 화면 빼주실 거예요. 이제 좀 흐린 화면으로 갈 거예요. 괜찮죠, 그죠? 갑니다. 왜 방향성의 차이가 있을까? 독서에선 주로 이렇게 나오고 주로라고 했던 이유 아시겠죠, 이제? 문학에선 주로 이렇게 나와. 왜 그런지 잘 봐.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 돼.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물어보는 것은 지문에 있는 내용을 보기의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는 거고 또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보기의 새로운 조건에 따라 창의적으로 다시 활용해 보는 거야. 근데 너 알지? 혹시 문학에서 있잖아. 작품의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사례에 직접 적용하는 거 본 적 있니? 없지? 지문 속의 내용을 보기라는 관점에 따라 추가 감상하는 게 일반적이지. 그래서 문학은 이런 발문이 많은 거야. 독서는 어때? 지문 속에서 네가 이해했던 우리 표현을 정의된 개념 그걸 보기에다가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이런 발문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러면 요 두 번째 발문과 관련해서 제가 물론 독서도 이런 발문이 있지만 문학에 좀 국한해서 좀 자세하게 말해보면 잘 봐. 문학은 보기의 새로운 조건에 따라 지문을 추가 감상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 지금 색깔이 달라 친구야. 느껴지니? 생자 그대로의 지문을 보기의 새로운 조건에 따라 그 지문을 다시 감상하는 거니까 보기의 색깔에 따라 지문이 바뀐다고. 지문이 보기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새롭게 바뀌는 거라고. 이해돼? 안경을 벗고 있다가 안경을 끼면서 그 안경 색깔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고. 보기가 그 문제에서의 기준이니까. 근데 이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a little bit만 이해하니까 자꾸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라고 말을 만든다고. 한 번만 더 논의 정리. 보기를 먼저 봤을 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니까. 보기 문제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학습하자고. 물론 저는 수업 때 보기를 먼저 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지문 읽고 보기를 들어가지. 그럼 이제 다시 우리 편집자 해주실 겁니다. 이거 뭔데요? 이거 이제 독서에서 보기를 바탕으로 나왔잖아. 그럼 이제 이 발문의 느낌 알겠어? 가와 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라고 되어 있지. 왕부지 지문에 없다. 보기 먼저 읽고 들어갈 거 아니지?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보세요. 가를 읽었죠. 나를 읽었어요. 보기의 왕부지가 나와요. 그럼 그 보기 속 왕부지의 입장, 이 새로운 조건에 따라 가와 나의 사상가를 다시 평가해봐. 다시 읽어봐. 그러니까 발문을 저렇게 준 거라고. 이해돼? 새로운 어떤 사례, 아까 우리 이제 작년 수능처럼 A 마을에 뭐 어쩌죠.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형태가 아니고 보기의 새로운 조건에 따라 가와 나의 사상가를 평가, 다시 읽어보라는 취지니까 발문이 이렇게 설정된 거야, 친구야. 그러니까 독서니까 발문이 이렇고 문학이니까 이렇다. 그런 게 아니고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무엇을 물어볼 거야? 라는 거에 따라 발문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라고. 이해돼? 이해돼? 이해되지? 그 소리야. 이제 흥분 그만. 계속 흥분하. 흥분할게 계속. 이거 납득돼야 안 돼? 납득되지, 그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 결국 핵심은 지문 감상이야. 지문 감상이야. 보기는 작품을 학생이 이해하지 못할 거니까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라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물어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지문 감상 제대로 하세요. 구절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감상해봐. 평가원에서도 자꾸 감상하라 그러고 깊이 있게 감상하라 그러고 요구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걸 거부해? 못할 거다, 안 될 거다, 현장 가서 못해, 실전적이지 못해 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제 위에서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제를 새롭게 설정해서 해봐. 문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서 지문 감상을 제대로 해. 보기라는 조건에 따라서 문학에만 얘기할게. 국한해서 보기라는 조건 아래에서, 새로운 조건 아래에서 지문에 나온 구절을 새롭게 감상해보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이어져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주변 친구들, 커뮤니티의 여론 이런 것들에 귀 좀 기울이지 마. 걔들보다 내가 더 전문가야 친구야.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멀리 하시고요. 올바른 길을 걸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외 상황에 온전히 대처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까도 했던 계속 얘기 반복인데 보기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셔야 그래야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보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보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서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좀 제가 필기를 해야 되니까 깔끔하게 한번 칠판을 지우고 제대로 한번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보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독서, 문학 할 것 없이 보기 문제라는 것은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묻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문을 읽고 보기에 나와 있는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거나 특히 문학의 경우 지문을 감상하고 보기에 나와 있는 새로운 조건에 따라 지문을 추가 감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제 직접 구체적인 실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소개할 기출은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었던 위백규의 농가라는 작품을 확인할 거예요. 모든 지문과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기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지문 내용을 변형시키는지를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요. 보세요. 일단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전시가예요. 오늘 나와 있어.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요 PPT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PPT로 바뀔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냐면 실제 이제 지문에 나온 거를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신뢰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러지 맙시다. 이제 우리 보기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하든 보기를 참고할 때가 나오든 이런 거에 따라 뭐 다르게 접근해 보자가 아니고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먼저 독해 내지는 감상하고 그리고 보기를 읽어보자라는 이 방향성은 확립되셨죠? 거기 맞춰 갈 거예요. 여기 이제 뭐 농가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이걸 먼저 읽었을 때 뭐 향촌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농가라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 유난 떨지 마시고 정석적인 풀이를 확인해 보자. 자, 여기 이제 지문 나와요. 서산에 도들볕 비추고 구름은 내리고 뭐 풀이 우거졌는데 뭐 두어라. 차례를 정한 거니까 매일 거야. 차례대로 매보자. 김매기를 한다는 소리죠. 김을 맨다는 게 무슨 도시락 김을 들쳐매는 게 아니고 잡초를 뽑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하고 있고 집사람은 이렇게 하고 새밥 익을 때 술 먹자. 술 걸러서라. 아마도 밥 드리고 잔잡을 때 흥겨워. 한오라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문을 내재적으로 처음 딱 접근했을 때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일로 와보세요. 지문을 딱 읽었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야. 봐봐. 여기 이제 화자 계셔. 제가 원래 이제 색깔을 다 구분하는데 보기 문제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 갈게요. 색깔 구분 없이. 여기 화자께서 계세요. 화자께서 존재하시는 현실은 물론 농촌이지만 그냥 자연이라고 할게요. 자연이라는 현실, 이 현실에 대해서 즐거워, 긍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오시죠? 거기에서 화자의 내면 세계가 현재 만족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지문만, 그러니까 보기 없이 지문만 내재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럼 봐봐. 보기를 읽을게. 탄공가는 빼고 이제 농가부터. 한편 농가는 곤궁한 향촌, 가난한 거고, 향촌은 한국사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골. 향촌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위한다? 그러면 작가가, 화자라고 할게요. 화자께서 인식하는 현실은 발전하지 못한 향촌 공동체야. 가능하지? 나중에 이제 저희 수업 때 진짜 지겹게 하겠지만 발전을 위한다는 것은 지향과 연결될 거야.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낸 작품이다. 그려냈다는 건 묘사한 거거든. 너무 중요한 단어 나왔어. 잘 봐 친구야. 가난을 벗어난다. 공동체 발전을 위한다. 그러면 화자께서 존재하시는 농촌 현실은 보기에 따르면 가난한 현실이야. 그럼 보기에 따르면 발전 방도를 모색한다는 건 당연히 가난을 벗어나는 거 맞지? 이상화된 농촌상을 지문에 묘사했어. 화가 뭐니? 원래는 이게 아닌데 이게 되는 걸 말하지. 이상이라는 것은 수업 때 진짜 많이 하겠지만 주체가 생각했을 때 완전한 상태고 최종 지향점이야. 그럼 자기가 말해봐. 이상화된 농촌을 지문에 묘사했다고 돼 있어. 그럼 이거네. 잘 봐라. 지문을 읽었지. 다시 한 번 더 읽어. 지문을 읽었지. 읽었을 때는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보기를 읽는 순간 이제 이 지문은 이상화된 농촌상으로 바뀌어. 한 번만 더. 지문을 읽어. 보기라는 새로운 조건을 읽어.
그럼 그 조건에 따라 다시 감상하면 이 농촌은 이상화된 농촌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럼 현실에 있는 농촌이야? 그렇지 않은 농촌이야? 그렇지 않은 농촌인 거지. 잘 보세요. 일로 와봐. 지문을 읽었어? 읽었어. 그럼 이거야. 이거야. 보기를 읽어. 그러면 저 지문 내용이 요게 빨간색이 이제 보기를 읽었을 때 바뀌게 되는 거야. 이게 새로운 조건이야. 이해되지? 보기를 딱 통과하는 순간 이제부터 화자께에서 존재하시는 그 농촌은 긍정적인 세계가 아니야. 이해돼? 가난한 현실이 돼. 이 빨간색은 보기를 읽었을 때 바뀌게 되는 거야. 이게 새로운 조건에 따라 추가 감상. 그러면 화자께서 기존의 농촌 현실을 가난하니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업 때 하지만 부정적이라는 것은 무조건이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전제돼. 콜? 그러면 당연히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는 거 맞지? 보기를 읽었을 때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너도 알겠지만 여기 지금 부정적이라고 했을 때 요 이상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화자에게 결핍되어 있다. 결핍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향의 논리를 만들어. 그러면 내가 지향하는, 화자가 지향하는 건 어떤 현실이야? 가난하지 않은 농촌을 원하는 거 맞지? 이게 화자 입장에서 이상세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잘 봐. 한 번 더 한다잉. 주황색이야. 처음에 하얀색은 지문. 처음에 지문 읽었을 때는 지문에 묘사되어 있는 세계가, 흰색으로 하자. 지문에 묘사되어 있는 세계가 실제 화자가 존재하는 현실이야. 이게 지문에서의 말하는, 지문에 묘사되어 있는 농촌이야. 괜찮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고 긍정적이야. 보기를 딱 통과하는 순간 지문에 묘사된 세계는 이상화된 세계야. 그러니까 화자가, 보기를 통과하는 순간 화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은 가난한 것이고, 그래서 부정적이고 결핍 지향. 그럼 지문에 묘사되어 있는 농촌은 화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고 이상적인 세계로 바뀐다고. 내 말 이해돼?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되니? 지문에 묘사되어 있는 세계가 보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화자께서 존재하는 만족스러운 현실인데, 보기를 통과하는 순간 지문의 내용은 이상적인 세계로 바뀐다고. 괜찮아요? 그럼 실제 화자가 보기를 통과했을 때 실제 화자가 존재하는 현실은 부정적이고 지문에 묘사되어 있는 세계는 이거다. 그래서 보기를 통과했을 때 지문에 이런 농촌을 보기 통과했어. 묘사한 이유는 사대부께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내 말 이해되지? 뭘 말하고 싶니? 처음에 지문을 읽어, 자기야. 지문을 읽었다고. 근데 보기를 딱 통과하는 순간 이제부터 어떻게 바뀌어? 그 지문의 내용은 보기라는 새로운 조건에 따라 이렇게 바뀐다고. 어떤 의미인지 와? 그래서 한 번만 더 마지막, 이게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 바로 이해되시는데 아직 이제 처음이시니까,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세계가 보기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만족스러운 현실인데, 보기를 통과하는 순간, 또 그게 지문이었는데, 보기를 통과하는 순간 이 현실은 부정적 현실이 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 지문의 내용이 바뀌어. 다르다고. 보이지?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잘 봐. 차례 정한 일이니까 매는 대로 매리라 되어 있지. 보기 없이 지문을 읽으면 화자께서는
농촌에 살면서, 향촌에 살면서 김매기를 차례에 정한 대로 메고 있습니다. 인데 보기를 통과하는 순간 실제 화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차례대로 매지 않는 거야. 지문에 묘사되어 있는 이 세계는 보기를 통과하는 순간 이상화된 세계가 되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보기를 통과하는 순간 화자는 향촌 공동체의 발전 방도로 이런 세계를 원하는 것입니다로 바뀐다고.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니? 괜찮니? 잘 봐. 이게 대박이죠. 보기를 통과하지 않았어. 지문만 봤어. 그럼 실제로 화자의 현실은 흥겨운 농촌이야. 근데 보기를 통과하는 순간 화자의 현실에서는 흥겹지가 않은 거야. 지문에 묘사된 세계는 이상화된 농촌이니까 흥겨운 농촌이야. 그러니까 화자가 그걸 지문에 제시한 이유가 뭐야? 보기에 따르면 농촌 현실이 흥겨운 현실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걸로 바뀌지. 내 말 이해하니? 그래서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가난을 벗어난 흥겨운 현실,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발전 방도를 지문을 통해 제시한 게 된다. 이해돼? 잘 보세요. 보기가 없으면 이런 소리 못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지. 그러면 이상화된 농촌이야. 읽었어. 이 문제는 풀려. 다른 문제에서는 이상화된 농촌으로 풀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 5개 문제가 있어. 한 문제가 이 보기와 관련된 문제야. 얘는 이상화된 농촌상으로 풀어야 돼. 지문에 묘사되어 있는 향촌의 모습이 이상화된 농촌으로 풀어야 된다고. 나머지 4개는 이상화된 농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실에 대한 만족감으로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물론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나머지 4개와 1개가 빡치기, 그러니까 충돌이 나는 식으로 출제하진 않았어. 근데 알지? 정석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빡치기가 안 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시험이. 그러면 답은 뭐야? 정석대로 풀어야지. 끄덕끄덕. 제 말 이해되시죠? 귀찮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네가 귀찮겠지만. 지문만 읽었을 때는 화자께서 농촌, 향촌에 계시고 차례대로 김을 메고 있고 술잔 잡아서 흥겹게 놀고 있는 현실이야. 만족감 오졌어. 보기를 통과하는 순간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야. 차례대로 김 메기를 하지 않고 있고 흥겨워서 술잔 잡지 않아. 그럼 지문에 묘사되어 있는 세계는 뭐야? 실제 화자가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라 보기에 따르면 지향하는 농촌의 모습으로 바뀐다고. 지문에 묘사되어 있는 세계의 성격이 보기가 들어가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친구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다른 문제 풀 때 뭐야? 요 빨간색 싹 걷어내고 흰색으로만 풀어야 돼. 이게 정석이라고. 농가를 학생들이 감상할 수 없을까봐 교수님께서 객관적 기준인 보기를 제시해서 풀도록 한다. 아휴, 이제 그만해. 다 개소리야 그거. 이해되셨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24 수능 유박의 화암구곡입니다. 지문, 그러니까 복이 없어요. 맑은 물에 별을 갈고 청산의 법을 했어요.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겠지. 처음에 지문만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자연 속에 느끼는 이 만족감, 이거 언젠간 자랑할 수 있겠지? 됐어. 언젠간 자랑할 수 있을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고. 보기가 딱 들어오지. 그럼 이 보기에 따라서 추가 감상하게 되고 새로운 조건이야. 화암구곡에서 나오는 내면 세계가 3개가 등장해. 이건 앞에 뭐 분재 만지고 노니까 다 필요 없고, 개성적이라는 건 주관적이야. 여기 보면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라고 되어 있어. 고전 시가가 세계관을 물어본다는 것은 교과서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관직에 나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화자의 상황을 설정해 줬어. 그러면 봐봐. 지문 읽었어. 보기를 통과해. 그럼 이 보기라는 새로운 조건에 따라 보세요. 이 지문을 다시 감상하는 거야. 그러면 나만 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이제? 자랑할 때 있겠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보기를 통과하는 순간
두어라. 야인생애. 야인이라는 것은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잖아. 시골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이 삶도 언젠간 자랑할 때가 있겠지. 이렇게 바뀐다고. 출사하지 못한 선비의 회포로 바뀐다고. 회포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게 지금 자랑할 거야 이게 아니고 보기를 통과하는 순간 자랑할 때가 있겠지. 너 알지? 너 수험생이야. 빨리 말해. 너로 치면 뭐야? 입시 생활 언젠간 자랑할 때가 있겠지? 보기를 통과해. 대학에 가지 못한 수험생으로서의 회포. 뭐라 읽을 거야? 두어라. 언젠간 이 입시 생활 또 자랑할 때가 있겠지. 왜 그렇게 말하는데? 저게 자랑하고 싶다는 소리니? 아니면 자위하는 거니?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 느껴지니? 아유 됐어.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이 삶도 언젠간 자랑할 때가 있겠지. 그게 이 보기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바뀌어. 그러면 나는 청산에서의 삶, 이게 관직으로 나아가지 못한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답답함과 아쉬움을 드러내는 걸로 바뀐다고. 보기가 없으면 함부로 단정 못해. 느껴져? 다시 한 번 더. 지문 읽었어. 보기를 봐. 이 보기에 따라서 화자의 성격이 설정되는 순간 두어라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가 있을 거야. 자랑할 때가 있겠지.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답답함과 아쉬움. 끝. 4번 답이다. 이렇게 적절치 않으니까. 야인생애로 표현했다. 겸양의 태도다. 참 커뮤니티에 말 많죠 이거. 왜 말이 많은지 모르겠네. 겸양이 뭔데? 겸손과 양보. 알겠어. 그냥 겸손한 거야. 이게 겸손한 거니?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해 줄게. 국어를 개 잘해 내가. 공부 너무 잘해 막. 맨날 전국 1등이야. 전국 1등. 심천호 씨 공부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겸손. 공부 개 못해. 그냥 저기 막 전국 다들 최악이야. 심천호 씨 공부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이건 팩트야 팩트. 겸손이 아니고. 스스로를 야인이라고 표현했어. 보기를 통과해야 돼. 친구야 보기를 통과해야 돼. 화자는 실제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야. 이해돼? 그러면 자기 자신의 삶을 야인생애라고 표현한 게 겸손한 거냐? 이건 팩트를 드러낸 거야. 아직도 이런 논쟁이 있다고. 이건 팩트야 팩트. 겸양이 아니고 둘 다 틀린 거야. 근데 왜 자꾸 이견이 생기게? 친구야 왜 겸양에 대해서 이견이 생기는지 아니? 이거를 좀 야인생애 야인 이거에만 집착해서 그래. 지금 보기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니까. 보기라는 것이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을 보기를 바탕으로 추가 감상을 안 하고 이건 다 쌩까고 그냥 이것만 갖고 야인이니까 이거 겸손하다고 볼 수 없.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고 보기를 통과하면 그냥 닥치고 아니야 그냥. 이해되셨죠? 지문을 읽는데 사실 전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의견 덧붙이면 이거 보세요. 잘 안 보이시면 우리 또 편집자께서 해주실 거예요. 저기 뭐라 돼 있어? 빨간색으로. 아무 곳에도 소속하지 않은 채 지내는 사람. 나머지 생애를 야인으로 지냈다. 저 2번 뜻의 야인이 이 야인이야 친구야.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인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더. 보기는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물어.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이 보기를 통과하는 순간 바뀐다. 콜? 우리 감독님께서 계속 이제 촬영하실 때 막 촬영할 때 이렇게 흥분하지 말라고. 이 문제를 갖고 흥분 안 할 수가 이해됐어요? 여튼 제가 조금 긴 러닝 타임 동안 이제 힘줘서 말했습니다. 역설. 그게 제가 지금 누군가를 이겨먹겠다. 무슨 다른 강사와 학생들 비판하고 지금 이게 아니고요. 보기 문제의 본령을 말씀드리고 올바른 학습법을 통해 이후에 공부하시는 데 있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찍는 거고요. 저희 이제 생각하며 감상하기 문학 시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킬 거예요. 이해되셨죠? 말 많은 사람들,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멀리 하십시오. 귀납적으로 기출문제가 앞으로 나올 때마다 계속 이땐 이렇게 저땐 저렇게
일관되지 못한 학습법을 지향하지 마시고요. 올바르게 평가원이 교과서 베이스로 기출문제를 통해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신뢰들을 경험하시면서 정확한 학습법을 통해 학습하십시오. 요게 어느 정도 기본이 딱 끼고 내공이 올라왔을 때 그때 시험장 가서 유도리 있게 좀 시험장 센스라는 게 있잖아. 보기를 슬쩍 먼저 보고. 그러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 근데 저는 굳이. 근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도 싫어요. 시험장,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지문 감상력을 높여야 되니까 지문을 보기 먼저 안 보고 읽고 풀고, 시험장 갔을 때는 보기 먼저 보고 풀고. 이게 지금 두 발 자전거 타야 되는데 연습할 때는 두 발로 타고 시험장 갔을 때는 보조바퀴 달고. 그치, 그런 개념이 아닌데요. 단순히 감상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으로 무슨 모래주머니 차듯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보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다 들어보신 분들은 뭐하러 논쟁했었나? 나 몰랑 나는 그냥 보기 먼저 볼래. 아이씨, 말을 좀 잘 알아들어 주세요. 이해하셨죠? 먼저 보고 안 보고가 본질이 아니라 보기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만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우리 달려왔네요. 세 번째 소주제가 그만큼 핫하다는 방증이겠죠. 자,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나머지 두 개의 소주제로 향해 갑니다. 네 번째 소주제는 수능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